안녕하십니까? 김정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무원 2022년 오늘 시험번 군무원 행정법 9급 기출문제 해설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따로 유튜브로 올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총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군무원 9급 기출문제 기존의 2021년, 2020년 이런 기존 문제와 다르게 올해는 좀 더 문제가 세련되게 나왔다. 그래서 세련된 만큼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틀릴 만한 문제가 한 5문제에서 4문제 요 정도는 틀릴 만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충실히 공부를 하셨다면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셨다면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80점 정도가 행정법에서는 이제 합격권에 드는 점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1번 문제. 다음 주 행정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세한 건 제가 나중에 하고 오늘은 빨리빨리 정답만 중심으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1번 부분이 정답이죠. 1번. 왜? 행정기본법 7조 3호를 보면은 법령 등의 시행과 관련돼서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는 그 말일날 만료되는 걸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 다음 날이 아니라 말일날 만료되도록 말일 다음 날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행정기본법 7조 3호에 대한 그러니까 7급 올해 군무원 7급 문제에서 나왔지만 행정기본법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장 옳은 것은 있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를 이제 보면은 자, 판례는 1번 부분 보면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 제정됐다는 것만으로 자유구속을 받게 되므로 판례는 그렇게 안 보죠. 판례는 행정관행, 행정규칙이 제정됐다 하더라도 행정관행이 형성돼야만 자유구속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행정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행정규칙만 있는 경우에도 자유구속 원칙이 적용된다. 틀린 지문이죠. 그럼 2번은 헌재 위헌 결정 자체는 선행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워낙 유명한 판례니까 다 아실 거라 믿고. 3번 부당결부문제 원칙은 행정기본법 13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지 않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자유구속 원칙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이거 정답은 4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령의 규정만으로 처분 요건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나 헌재의 분명한 판단이 있음에도 법원이 이미 어떻게 판단 내렸는데 그 판단과 다르게 어떤 처분 내렸다. 그건 당연히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한 하자. 그래서 중대은백해서 무효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건축법상 허가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항상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 판례는 건축허가를 기속으로 보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은 법에 근거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건을 갖춘 사람이 허가 신청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2번이죠. 자, 4번 문제. 다음 중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은 조금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닌데 4번은 정답 12 그러니까 2를 걸 만한 문제인데 두 개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2번은 확실히 틀린 질문이죠. 이건 뭐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거부처분 판례는 거부처분은 취미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불이익 처분 절차인 사전 통지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2번이 확실히 정답이고요. 근데 3번도 될 수 있는 거 2번이 확실히 정답이죠. 3번도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도 사전 통지의 대상인 당사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고 하긴 뭐한데 당사자 등이라고 해야지 맞는데 당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을 보시면은 당사자는 처분 상대방이고요. 등은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을 당사자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고 등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조금 행정절차법과는 어긋난 그런 거니까 3번도 정답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정답은 확실한 정답은 2번이에요. 5번 취소소송과 무효 확인소송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자, 그랬을 때 1번이죠. 취소소송과 무효 확인소송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주의적 예비적 병합만 가능하고 단순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다는 게 확고한 판례 입장이죠. 결국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판결에 대한 효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이거 1번은 맞고 죄송합니다. 2번, 자 제가 수차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판결 효력 중에 기속력, 형성력, 제3자력, 그 다음에 간접강제 이런 집행력 같은 이런 효력들은 인용 판결, 취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인정되지만 기판력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 판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 문제가 틀린 만한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공부를 하셨으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건 이제 유명한 아주 판례니까 1번 지문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서가 피청구인, 그러니까 처분청에게 접수된 경우 피청구인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처분 취소할 수 있다.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는 거 가능하다. 이건 판례, 유명한 판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번도 임시처분 됐고, 4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재결청이 직접처분 내렸을 때 이런 직접처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권한쟁의 심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있습니다만 기간이임 사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권한쟁의 심판을 못하겠지만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직접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8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요것도 틀린 만한 문제였다고 보긴 해요. 근데 제가 아마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를 대비해서 하천 제방 높이, 하천 계획 홍수이라고 하죠. 이게 1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를 대비해서 제방을 쌓았는데 600년이나 1000년에 한 번 내리는 비가 내려서 범람했다. 이런 경우에는 판례는 그건 불가항력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설치관리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자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9번 통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많이 했고 기출문제 지문으로도 여러분들을 많이 봤던 문제죠. 그래서 요거죠. 3번 바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아니라 대북 송금 행위와 관련돼서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틀린 질문이죠. 자, 10번 행정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왜? 자, 불가증력, 바로 제소기간이 노가돼서 발생하는 불가증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취소소송과 취소심판을 제기해서 취소판결, 취소재결 받을 수 없는 힘일 뿐 당해 처분이 적법한 걸로 인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므로 후소법원이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부관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것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일 거예요. 정답은 2번이죠. 기부 체납 조건에 따라 토지를 이제 기부 체납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부 체납 조건이라는 부담이 무효이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부 체납 행위라는 증여계약을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죠. 그러므로 기부 체납 조건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기부 체납 조건이 무효이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기부 체납 행위라는 증여계약을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2번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질문이고, 여기 보십시오.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에 있어 형량의 부존재, 판례는 형량의 혜택, 형량의 흠결, 그 다음에 오형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 형량의 불비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개별화해서 판단하고 있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랬을 때 일단 한국 마사회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고, 그다음에 법규성 있는 고시가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 기울하는 경우, 이거는 처분성 인정하죠. 마치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행정계획 변경 신청 거부가 장차 일정 처분에 대한 신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처분 자체를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바로 이 디귿은 그 국토유형계획 변경 신청했는데 그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돼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받은 사람, 그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처분성 인정합니다. 당연퇴직 인사발령, 정년통지는 판례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못 미치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두 개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요것도 애매하고 헌재 결정을 알았어야 되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자, 요 3번이 정답이죠.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헌위법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게 행정입법을 해야 할 자기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 자기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의 제정이 법률의 집행에 필수 불가결할 필요는 없다. 필수 불가결할 필요가 있어야지 자기 의무가 인정되지 않겠어요? 이건 이제 헌재 결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답은 3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판례에 따르면 당사소송과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당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1번이죠. 조세부가 처분 당연물을 이유로 해서 전제로 해서 하는 세금에 대한 반환 청구,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과오납 반환 청구는 제가 원칙적으로 판례는 사건으로 봐서 당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으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금 반환 청구권만 공권으로 봐서 당사소송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확실히 정답입니다. 16번 행정소송법의 규정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이거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당사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다. 10조에 규정된 관련 청구의 이송, 그 다음에 14조 그 6항에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피고의 경정, 그 다음에 16조 17조의 수동 참가, 23조 24조의 집행정지와 집행정지 취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정 판결. 또 요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원피고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못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변경인데 그 5가지가 아니라 소변경인데 뭐라고 돼 있죠? 직권이라고 돼 있죠. 당사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이거는 강의 시간에 제가 다 적어드렸잖아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상고심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수동 참가랑 집행정지 이런 식으로 다 적어드렸죠.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판례에 따르면 처분세 추가 변경 시 기사동이 인정된, 그래서 추가 변경 허용된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뭐 워낙 유명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추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중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럼 이제 틀린 거 고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정답은 당연히 3번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3번. 어업에 대한 허가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허가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지만 유효기간 만료 후라도 재차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기간이 갱신되어 종전 허가의 효력이 계속된다. 틀렸죠. 판례는 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종전 허가 효력이 이미 소멸되고 기한 도과 후 신청한 거는 새로운 허가 신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받은 허가는 종전 허가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허가의 효력이 계속되지가 않아요. 결국 정답은 새로운 허가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허가는 새로운 말 그대로 지금 얘기 나오는 대로 새로운 허가이기 때문에 종전 허가 요력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이건 요것도 판례가 있는 거라서 다 아실 거라고 보긴 하는데, 판례는 철회 사유가 발생했다고 일반 국민이 철회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은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면허 취소해달라고 제3자, 면허 취소라는 철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장 신청권이 있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철회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된다. 이 표현 당연히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다음 이행 중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뭐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뭐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아들한테 상속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확고한 판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 다른 사람에게 승계, 이전될 수 있다. 이 표현은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21번. 21번 틀릴 만한 문제. 이거는 틀려도 저도 사실은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저도 이게 뭐지? 굉장히 했습니다. 근데 결국 정답은 나머지는 다 판례가 있는 사안이라서 맞는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정답은 4번. 보상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행위로도 공행정 적용에 의한 침해를 말하고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법적인 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로 인해서도 국민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손실보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력도 사실행위로서 전염병 환자 강제격리라든지 이러한 법적 행위가 아닌 사실행위만으로도 국민의 어떤 그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손실보상이 가능해요. 특히나 경찰권 발동 같은 경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다시피 경찰권 발동은 대부분 즉시강제라는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이걸로 인해 손실보상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4번인데 너무 어려웠어요. 21번은 틀릴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 중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죠.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그랬을 때, 자, 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자,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저도 이제 이게 문제를 빨리빨리 풀다 보니까 그랬는데, 행정심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 위반했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간접강제나 직접 처분할 수 있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행정소송에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뭐 관련 청구 이성, 그다음에 소송 참가, 그다음에 집행정지, 그다음에 예외적인 피고의 경정, 그다음에 사정 판결 뭐 이런 경우에만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위원회든 법원이든 당사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22번 X씨의 공무원갑은 을이 건축한 건물이 철거 허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철거 명령과 대집행법 절차를 거쳐 건물 철거를 완료했어요. 갑은 대집행 처분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죠. 자, 여기서 2번이 정답이죠. 의뢰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는 경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처분이 위법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 자,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선결 문제에서 권한 없는 국가배상 소송 맡은 법원도 당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권한 있는 기간이 시도하기 전에 자유롭게 심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건 뭐 너무나도 유명한 거니까 판례이기도 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4번.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최신 판례 하나 나왔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대우해양조선 사건이라고 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미 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 불분명한 법률 문제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해당 사건과 동일 소송 당사자 간에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고 판례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해서 이건 하나의 예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원피고 간에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협의의 소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하나의 예외에 불과하다는 판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25번.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죠. 정답은 2번이죠.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수도법 23조 2항 단서는 효력정지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효력정지는 집행정지 또는 절차의 속행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지로는 목적 달성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그 산업기능원 편입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여기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현역병으로 끌려가는 것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후속적인 현역병 입영 처분만 못하게 절차의 속행지 결정으로 충분히 그 현역병으로 끌려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효력정지 결정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결국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약간 그 군법 문제가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고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약간 지금 뭐 이미 시험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시긴 하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시험에 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 붙는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면접이든 여러 가지 시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